부산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민관협의회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이슈 옥타곤에서 새만금 개발공사와 민간협의회 양측에 섭외 요청을 했거든요. 예. 민간협의회에선 나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새만금 개발공사에서는 불참을 하셔서 오늘 새만금 개발공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좀 듣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따가 간단하게라도 전달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원님이 몸담고 계신 민관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전 선포를 했죠. 비전 선포식을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 역할을 새만금 내에서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전라북도 도민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새만금 3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태양광으로 전체를 다 까냐라고 하는 비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비전 선포 자체가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환영이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민관협의회를 그럼 만들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반대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법적인 보호기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적인 기구고요. 그런 보호기구에서 그러면 새만금 내에 있는 태양광 사업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진행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2019년도 2월 13일 날 민관협의회가 발족이 된 겁니다. 그 민의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셈인데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불협화음이 새만금 개발공사와 사이에 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달에 육상 태양광 3구역에 대해서 그렇죠. 민관협의회 측에서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구역 100메가 추진 공모 내용을 민간 측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사전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모일로부터 5일 전에 자료가 넘어와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무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체 처리를 했어요. 개발공사에다가 이거는 바로 나갈 수가 없다, 공모가. 저희들이 재협의를 해서 공모 기한을 좀 늦추더라도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반드시 지역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일대 목표입니다. 지역 상생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문제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공모를 늦추어달라고 저희들이 정식 의제를 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공모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에 나간 겁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협의하도록 그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령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공사가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하는 당위성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지금 제3조의 협의회 기능을 지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협의회 의견들을 갖다가 묵살하고 지금 나갔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 지금 가처분 중지를 지금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그러니까요. 입장이 궁금하긴 한데 네, 답답하네요. 혹시 뭐 넘겨 짚어보자면 어쨌든 5일 전에라도 협의회 측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으니 그걸로
형식적인 협의는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치고 차치하고 예를 들면 내가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시간을 그거 시험 시간이 9시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10시로 늦춰놓거나 8시로 땡겨놓은 거예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새만금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입장을 좀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뭐 그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 운영 규정에 의한 위반 사례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저희가 사실은 요구를 한 거죠.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 저희 민간 측의 위원들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발공사가 이 협의를 하지 않고 독주하는 것은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오히려 새만금 개발공사가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린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아마 지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사업자 선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만 독주를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시의 내용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협의회 측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안 좋은 뭔가 우리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좀 수정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예. 예를 들자면 공익재단 기금 적립이랄지 또 매립 면허권 뭐 요율 조정이랄지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기업의 활성화 방안 같은 것들을 지금 사실 지적을 했고 그렇죠. 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아까 의원님께서 그 새만금 개발공사 측의 그 공모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주신 거는 지역 상생 노력이 그렇죠. 부족하다는 그렇죠. 점이었는데 네. 예, 예.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제안을 조건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재 공모안은 어떻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제 일단 그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나간 3구역에서 지역상생 방안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크게 저희들이 민관협에서 합의를 해야 될 내용이 사전 합의를 해야 될 내용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매립 면허권에 대한 요율 그렇죠. 문제인데 이제 도민들은 사실 매립 면허권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새만금 개발공사가 매립하는 데 들어간 소요 비용이 있으니 이 사업에서 사업 참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임대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환강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이미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는 걸 또 3%를 내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에다 3%를 또 내야 되고 매립 면허권을 또 3%를 원래는 저희들 합의 사항은 3%만은 거둬라 이건데 3%가 공모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무한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대신 여기다 가점을 줍니다. 매립 면허권 사용료를 만약에 5%, 7%, 8% 이렇게 내버리면 여기다가 최대 가점 차이를 4점 차이를 줘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곧 사업 승패가 응찰의 승패가 나버리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매립 면허권을 새만금 개발공사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지역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립 면허권 요율 조정을 반드시 3%로 픽스시켜서 더 이상 받지 말아라. 니네들이 장사하지 말아라 개발공사가. 이제 이 얘기 하나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익 기금에 대한 조성 문제인데요. 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가 사업이 사실은 이게 30% 도민 참여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그건 매우 훌륭한 사례가 될 거예요. 30%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수익금을 돌려주는 거니까 매우 훌륭한 사례인데 그건 또 펀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니 적어도 참여하지 않는 도민 전체에게 이 공유금이 향유될 수 있도록 공익기금을 좀 조성해 공익재단을 좀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환경 피해로 있는 어떤 환경 장학생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일부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기금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이제 지역 기자재 지역 기업 참여를 50% 이상을 의무화 시켰는데 합의 사항에. 근데 이번 3구역에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지역 기자재가 가격의 문제가 현저히 차이가 있으면 50%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시 조항을 공고안에 살짝 끼워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국산 패널이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역 상생이 아니고 이건 완전 대기업 잔치 또 개발공사 잔치, 공기업 발전사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이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또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아니 왜냐하면 신재생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뭐 찬반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3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을 어떤 하나의 희망으로 보시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대통령도 이것은 반드시 30년 동안 기다려준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또 천명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개발공사가 제가 보면은 의원님 얘기대로라면은 저희 전라북도 도민은 이번에도 역시 소외되고 제외되고 우리 지역의 기업도 소외되고 제외되고 개발 이익은 대부분 다 중앙이나 개발공사나 이 공공기관으로 가는 형태가 돼버리니 이건 저희가 또다시 2번 기만당한다는 그런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선포식을 갖고 나서 이게 지금 급물살을 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사실 저기 그 시민사회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 굉장히 사실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원래 그림이 그 그림이 아니었었는데 예. 갑작스럽게 지금 그 그림이 얹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군산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새만금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든 정말 활력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산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전라북도도 살아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클 수 있는 또 새로운 분야니까요. 좀 그래서 100번 양보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의 논리는 지역 주민이나 모든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조차도 만들지 않고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30년 동안 예. 여러 번 이런 기만을 당한 것 때문에 그렇죠. 분노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예. 또 역시나 전라북도 도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또 담합 의혹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담합 문제도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민들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전이 지분 참여를 해서 만든 공기업 발전사가 총 5개의 발전사가 있습니다. 공기업 발전사 총 5개가 있었고 1구역 공모 사업 때는 5개가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경쟁 입찰을 한 거죠. 근데 이 3구역에서는 4, 5개월 동안 같이 발전사들이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개의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때 같이 4, 5개월 준비해온 대기업이든 지역기업이든 이분들은 이미 돈도 투자했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일종의 닥쳤던 그 지붕 쳐다보는 격처럼 완전히 황망함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이걸 우려해서 기자회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공기업 발전사 담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지 않는 한 이 공고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월 18일 날 공고 마감이 됐는데 역시 공기업 발전사 한 군데만 입찰에 참여하게 된 거죠.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예. 도민이 입게 되는 피해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4, 5개월 동안 준비했던 지역의 10여 개 이상 기업들이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업 발전사가 담합 형태로 한 개만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업비 및 가격의 행정에 있어서 컨소시엄사에서 지배 우위권이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 문제, 그다음에 지분권의 문제, 수익률 배분의 문제가 공기업 발전사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럴 경우에 지역기업들은 하도급 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공사비 전체를 자기들 수익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새만금 개발공사의 3구역 그 공모 사업은 뭐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도민들에 대한 어떤 지역 상생이라고 하는 건 1%도 생각이 없는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모에 응찰한 2개 컨소시엄사를 내부를 구조를 보니까 이 군산의 컨소시엄으로 들은 군산 업체가 3군데밖에 안 됩니다. 총 그렇죠. 2개 컨소시엄사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2018년 10월 31일 날 군산에서 새만금 그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할 때
군산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아요. 1번이었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상생을 해라 이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번 또 컨소시엄사에 들어간 3구역 컨소시엄사도 SK ENS하고 그 컨소시엄 들어간 건 군산업체 2개. 네. 그다음에 중부발전하고 컨소시엄 한 건 군산업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도민이 어떤 군산 시민이 동의할 수 있겠냐. 이 문제는 정말로 절대로 저희들이 패널 공사 들어가면 가서 시위라도 해서 막아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내세우는 이유가 뭐 우리 돈 벌려고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가령 뭐 사업의 뭐 전문성이라든지 타당성 제고라든지 뭔가 명분을 내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입장을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요. 네. 저는 아나무인적인 개발공사의 태도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단 하나 보도자를 냈는데 한 10줄짜리 보도자를 네, 저도 최근에 봤어요. 예. 이렇게 성의 없는 보도자료는 보다 처음 봤습니다. 네. 저 이거는 우롱을 하는 건지 무시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그거 보고 화가 났는데 본인들은 이 사업을 취재하는데 전혀 담합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업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전부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전라북도의 입장, 전라북도의 강력한 항의가 사실은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송하진 도시사나 전라북도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대응을 하고 싶은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뭐 어쨌든 대변인은 아닌데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새만금 개발청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질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지원단은 이거는 그냥 아무런 역할을 할 수는 진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새만금 개발공사는 그렇다 치고 개발청과 전라북도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럼 아마 민간협의회 측은 당장은 사업 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를 이제 목전에 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전라북도의 주요 모듈 업체가 3구역 사업에 불참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3구역 사업에서 모든 지역의 업체들이 불참 선언을 해서라도 3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3020 사업의 최초 단계인 2.4기가 이 개발 사업이 한 발도 못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 기업들의 그런 그 울분 또 지역 기업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끌어내서 3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저희가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혹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재판부에서 인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즉각 항소를 할 거고 2단계로는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론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부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자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를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책임 지어야죠. 예, 이야기하실 대통령께서 책임 거예요? 지셔야 되는데 의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전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새만금에 태양광 사업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찬반 논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는 도민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자꾸 이 새만금 이야기만 나오면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요.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당초 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척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